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269페이지 교과서 보시면 메뉴의 그 출제 빈도를 보시니까 최소한 4문제 이상 출제됐죠? 32회에 7문제 출제됐잖아요, 무려. 근데 처음에 하면 이게 머리가 아파요, 이게. 사실은 단순히 암기하는 거잖아요. 행정처분, 행정벌. 이게 왜 등록을 취소하냐, 자격 취소하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정했다고 이건 취소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 단순히 암기인데 짜증날 수 있는데 이걸 극복하지 않고는 고득점은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나온 게 평균 제가 4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26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걸 제가 우리 오늘 프린터 내드렸죠? 행정벌, 행정처분, 이 프린터에 있는 걸 칠판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프린터를 한 장에 칠판에 다 못해가지고 좀 분리를 시켰는데요. 자, 그 행정처분 정리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돼 버리면 끝입니다, 인생. 다시 자격증 따야 됩니다. 나머지 등록 취소되면 이거는 3년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자격증 옛날 거 가지고. 가장 강력한 게 자격 취소입니다. 우리 그 행정처분 등 모든 거는 결정권자와 공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 취소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찬가지로 우리 자격증 누가 줬어요? 자격증 시도지사가 줬죠. 자격 취소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 우리 프린터 54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시면 54번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요.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죠. 교부한 시도지사. 시험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고요. 또는 아니면 사례 중심으로 나올 수 있겠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서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경기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X죠? 서울시장한테 받았으면 서울시장이 취소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 모두 다. 등록 취소는 등록을 누가 해줬어요? 등록관청이 등록해줬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취소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라는 말을 쓰고 소속공개사에 대해서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규칙을 정했어요. 둘 다 업무를 못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업무 못하는 것을 업무정지, 소속공개사가 업무 못하는 것을 자격정지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한 번밖에 없다고 했죠. 지정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줬기 때문에 지정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합니다. 처분권자,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는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자격 정지한다고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업공개사고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을 취소합니다. 자, 청문인데 청문은 들을 문을 청문이라고 합니다. 재판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청문 절차가. 재판은 판사가 하는데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청문을 하면 의견 진술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 또 질문, 답변 이렇게 하는 게 청문 절차입니다. 청문 절차인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의 경우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청문 안 하는 대신에 뭘 하냐면 X 이 말은 청문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X가 청문 안 하고 다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말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면 행정절차법에 보면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셋 중에 하나 사전구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사정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고요. 법조문도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이게 공청회는 공법에 나오죠. 공법에 공청회, 공개적으로 듣는 게 공청회입니다. 공개적으로 듣는 게 공청회다. 그래서 특정 다목적 댐을 건설하려면은 그 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 여러 명 모여놓고 공개적으로 들어봐야 돼. 공청회 하면은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청객에 있던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게 공청회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공법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예를 들면 뭐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국가가 손실보상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땅값은 내려가는데.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요. 그런 공법상, 공법에는 공청회 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공청회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청회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격 취소되면 취소되는 사람만 부담이 되는 거지 불특정 다수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청회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청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안 하려면 의견 진술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요? 기회만 주면 되는 거지 반드시 의견을 진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제 아는 지인은 저 파주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나오라고, 의견 진술하러 나오라고 했는데 나가가지고 옛날 한 10년도 넘었어요. 아주 옛날에 파주에 황복이라는 게 있다고. 황복 1인분 30만 원짜리 있다더라고. 한강에서 어디 잡히는가, 민진강에서 잡히는가. 그 황복 회 먹고 나니까 점심시간 돼서 밥 먹고 합시다. 이게 의견 진술 기회 준다고 해서. 그래서 황복 먹고 오니까 그때 뭐 어려운 일이 있었죠 하고 그냥 끝내버렸다더라고요. 의견 진술 기회. 그래가지고 행정처분 안 받았다고 하던데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통법규 위반해도 그냥 돈만 한 10,000원 주면 끝났잖아요. 경찰관한테. 요즘은 안 통하지만 어쨌든 의견 진술 기회만 주는 거지 반드시 의견을 진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결론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하고 취소 외에 나머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뭘 한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자, 그 다음에 보고하는 것은 오로지 자격 취소를 한 시도지사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보고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50번에 동그라미 2번.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일이라는 숫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딱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5일이라는 숫자. 7일, 10일, 15일 이런 숫자는 많아요. 30일, 1월, 2월, 3월 이런 건 많은데 5일이라는 숫자 여기 딱 한 번 나온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말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 그건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번,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5일 이내 보고하고 나머지는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도 해야 됩니다. 왜 통지하겠어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자격증 취소되고 나서 경기도에 가서 시험 보면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는 모르잖아요. 지금 자격 취소된 줄. 그러니까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줘가지고 시험 못 보게 하려고 3년 동안. 그래서 통지를 해줍니다. 다른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보고 규정도 없고 자격정지를 한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헷갈리는 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이게 누가 통보하냐면 등록관청이 통보하거든요.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등록관청한테 통보 안 해주잖아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다고.
등록관청은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통보 못하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만 통보한다고요? 우리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프린터 25번. 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자꾸 프린터 보고 지금 계속 또 1월 달부터 또 처음부터 반복하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몰라서 괜찮은데 나중에 다 아는 거 들을 때도 계속 참고 들어야 돼요. 25번에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 밑줄 치십시오.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X라고 돼 있잖아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 안 한다는 이야기. 왜 통보 안 한다? 알 수가 없으니까 자격 정지됐는지. 왜? 자격 정지, 자격 취소해도 등록관청에 통보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자, 그 다음에 반납입니다. 반납은 취소세계만 청문하고 취소세계만 반납합니다. 취소세계 청문, 취소세계 반납입니다. 자, 그래서 반납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만 반납합니다. 근데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죠? 그럼 제가 취소세계 반납한다고 했는데 우리 프린트 39번에 보면 취소세계 반납하는 게 3번부터 있죠. 39번에 3번, 4번,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돼도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합니다. 39번에 3번, 4번, 5번 취소세계가 반납한다고요? 지금 여기에 칠판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없죠? 왜냐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맨 마지막 주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3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이게 뭐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 46번에 동그라미 6번.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다고요? 업무정지만.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다. 우리 기본서 교과서 277페이지 메뉴에 277페이지 메뉴에 초록색 글씨 있네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요? 3년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밑줄 치놓으시라고. 그 적어놨잖아요. 이게 제척기간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3년.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척기간 없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처분 효과인데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죠. 3년 안에는. 우리 프린터 46번에 2번하고 5번 밑줄 치십시오. 46번에 2번이 뭐냐면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말이고요. 5번은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46번에 5번은.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6개월, 소속 공인중개사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6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만두더라도. 그만 안 두고는 당연히 더 안 되죠. 이중소속. 그만두고도 안 된다.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동안, 3개월 받았으면 3개월 동안.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잖아요. 우리 프린터 42번에 1번, 2번 밑줄 치세요. 42번에 1번, 2번. 6개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X로 출제됐어요. 최대 6개월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1년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아마 이게 처음 공부하신다면 정신없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계속 앞으로 한 5번 이상 또 반복을 한다고요. 그러면 한 100번 이상 하게 되면 나중에 다 기억이 난다고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끝까지 결석만 안 하고 다니면 제가 공인중개사법은 이거는 80점 책임집니다. 지금 28,000명이 1차 합격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1차는 이제 앞으로 상대평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1차는 좀 쉽게 내고요. 올해도 1차는 비교적 쉬웠어요. 1차는 쉽게 내고 이제 그 절반 정도를 2차에서 떨어뜨린다고요. 지금 28,000명 정도 되면 그 중에 절반은 떨어집니다. 동차 합격자가 항상 10,000명 이상 나오거든요. 통계를 계속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합격 인원을 보면 1, 2차 동차 합격자하고 2차만 봐서 합격하는 인원이 비슷해요. 그럼 절반은 떨어진다는 이야기 2차만 봐가지고 그 2차를 이제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은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제가 80점은 보장해드리겠다고요. 단 지각, 조퇴, 결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단서는 있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와서 졸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제가 강의를 못해서 주무시는 거니까 제가 저를 질책해야 돼요.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한 분도 안 주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등록 취소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러나 소위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등록 취소돼도 다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3년 안 지나도. 자격 취득하더라도 3년 지날 때까지 개업은 못하고 취직은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최대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은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즉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지정취소는 취소돼도 다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받는 거는 가장 어려운 게 지정받는 게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500이 있는 3. 중무망 운영하기도 전에 먼저 지정받으려면 개업공개사 500명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고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오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건 8번에 있잖아요. 8번. 우리 프린트 8번에 8번이 아니고 7번에 있네.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 500이 있는 3. 7번에 동그라미 1번.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오늘 협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협회는 발기인은 600명 이상, 창립총회는, 발기인은 300명 이상,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이었죠? 근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이게 30명, 20명, 30명, 이런 숫자들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정은 취소돼도 다시 바로 지정받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을 모아야 하니까요.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것도 건의 많이 했어요. 의사나 변호사는 자격 취소가 없습니다. 옛날 대전 법조 비리 사건으로 모 변호사가 있었어요. 구속됐어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사 하고 있고요. 변호사 자격 취소 없고 오히려 KBS, MBC를 상대로 10억씩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받아냈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MBC나 KBS 이런데 얼굴 같은 거 잘 안 보이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러죠.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공공연하게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거짓말하는 게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공공연하게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나 의사들은 자격 취소도 없고 의사 면허 취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예를 들면 막 수술하면서 예를 들면 성추행을 하고 이래도 자격 취소가 없다고, 의사 자격 취소가. 왜 공인중개사만 자격 취소하냐? 제가 항의를 했는데
저보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세상에 대해서 이러더라고. 다른 사람 아무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량권도 없어요. 이거 불합리합니다, 사실. 다른 변호사, 의사는 자격 취소가 없다고요. 우리도 자격증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고. 그럼 징역 가거나 벌금 대가를 치르는데 왜 자기까지 취소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저한테 오히려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만 묻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건의를 하시라고. 의사나 변호사는 자격 취소가 없다. 근데 우리는 자격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 요건에 해당되면. 지금 5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년에 자격 취소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자,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지정취소 다 하해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해한다 달라요. 우리 동네 말로는 뭐 할 수 있다, 하해한다 비슷할지 몰라도 다르다고 이게.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나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다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등록 취소의 경우 하해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하해한다를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기속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줄여가지고 절대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터에도 절대적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프린터 16번.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줄여서 인치 사유,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라고요. 프린터 17번에 있죠. 이 부분이 나중에 되면 시험장에 갈 때 되면 쉬워집니다. 정 안 되면 이거 16번, 17번 다 있으니까 이거는 1차 시험 보고 나서 1시간 50분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거의 기억나요. 금방 보고 시험 보면은. 요 프린터 2장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자, 자격 취소 사유 283페이지. 우리 교과서는 283페이지에 있고요. 자격 취소 사유 맨 밑에 있고, 우리 프린터는 18번에 있습니다. 18번. 저는 자격 취소, 부양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엉뚱한 데 되어 있네요. 18번에 보니까 부양지역, 동그라미 3번 지에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기에다가 노란색이 되어 있네. 부양지역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거짓 부정한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거짓 부정한 방법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지 뭐 위조한 게 부정한 거냐 이런 게 시험 나온 적 없다고요. 민법에서는 103조 반사회질서적 행위가 어떤 것이 되는지 사례가 시험에 나오지만 우리는 어떤 게 부정한 방법인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냥 부정한 방법, 거짓 부정한 방법. 그래서 제가 프린터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거짓 부정한 것도 55번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24개를 정리해놨잖아요.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옛날에는 허위, 기타 이렇게 해서 옛날에 허위라고 하던 걸 지금은 거짓이라고 돼 있어요. 허위나 거짓이나 같은 말인데 허위는 한자, 거짓은 한글이래요. 그 거짓 부정한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24개를 정리해놨다고 55번에. 그냥 거짓 부정한 방법이라고만 기억하면 되지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으면 뭐 예를 들면 컨닝 해가지고 부정행 해가지고 취득한 게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건지 사례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입니다. 양도대여한 경우. 양도대여와 똑같은 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게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와 똑같다.
18번, 프린트 18번에 2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사용 밑줄 치놓으세요. 성명사용이 시험에 나오면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그건 자격증 양도대행이니까 자격 취소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건 그건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증 양도대행이나 똑같다고요. 성명 사용이나 양도대행이나 처벌 규정이 똑같다고요. 단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그건 자격 취소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면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증 양도대행과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법이 뭡니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야 됩니다. 징역형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도로교통법 아니면 뭐 폭행죄 자, 폭행죄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답은 2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X. 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는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야 되지만 등록 취소는 이 법 저 법 없다고요. 그 등록 취소 조금 이따 할 건데 프린트 16번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이 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고 확정되는 3년 미경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돼야 되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벌금형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되지만 등록 취소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해야 된다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금고형을 받아도 중개업 못해요. 근데 자격 취소는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283페이지에 있고요. 교과서. 자, 자격정지 사유 285페이지. 285페이지 자격정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285페이지 표를 보면 285페이지 표에 보면 원래 법에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인데 6월 이하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개별 기준이 6개월 3개월 이렇게 6개월짜리를 동그라미 하면 1번, 6번, 7번 3개죠. 나머지 4개는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그리고 그 표 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기본서 교과서 285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3개가 개별 기준. 저는 교과서 그 표에 있는 순서하고 조금 다르게 요 3개는 개별 기준 6개월, 요 4개는 개별 기준이 3개월이라고요. 이 범위 내에서 만약 개별 기준이 6개월이면 여기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9개월에서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아무리 가중하고 늘리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법에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서 285페이지 조금 전에 읽은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에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죠. 밑줄 치놓으세요. 아무리 늘리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2분의 1을 더하더라도 9개월은 안 된다고요. 그럼 공무원이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이 3개에 해당되면, 밑에 4개에 해당되면 개별 기준이 3개월이니까 개별 기준이 3개월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주면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빼줄 수 있다. 왜 옛날에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판사들도 장량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량감형. 판사들도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 양형 기준이 있다고. 살인죄는 뭐 사형도 가능하지만 양형 기준이 있다고. 어떻게 존속을 살해하냐, 비속을 살해하냐, 누구 살해하냐에 따라서 그 양형 기준이 달라요. 그 양형 기준이 만약에 10년이라고 나와 있다면, 양형 기준이 10년이라고 나와 있으면 판사는 양형 기준이 10년인데 1년 선고는 안 됩니다. 장량감형이라는 것은 그 양형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10년인데 그동안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5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2분의 1만 깎아줄 수 있어요. 판사도 재량권을 2분의 1만 행사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그냥 6개월 이하라고만 되어 있으면 뇌물 받고 6일 업무정지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밉다고 6개월 다 할 수도 있고 너무 그러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소속관계사가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이중거민, 금지행위는 6개월입니다.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취소입니다. 처음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또 이중소속하면 아니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그건 자격취소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라고 했는데 이중계약서를 다른 표현으로는 시험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우리 프린트는 11번에 있습니다. 11번에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9개,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 해서 10개가 있죠. 프린트 11번에 금지행위 있잖아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하면은 자격 정지할 수 있는데 개별 기준이 6개월이다. 이중 거민 확인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에 다 동그라미까지 해놨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프린트에 19번에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19번에 이중 거민 확인서 여기도 색깔 노란 거 해놨고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확인 설명을 하면서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당해물을 수행하고도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6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개별 기준은 3개월입니다. 3개월. 개별 기준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그래서 우리 285페이지 그 표에 개별 기준이 있잖아요. 법률은 6월 이하인데 자, 그러면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지금 했는데 보면은 처분권자 둘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특광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우리 그냥 시도지사라고 하죠. 이게 행정관청이 시험에 공법 같은 것도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요. 뭐 예를 들면 대도시시장이냐, 시도지사냐, 뭐 국토부 장관이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정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부한 시도지사라고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지만 자격정지는 보고 통지 의무가 없다.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자, 반납은 우리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보면 전부 7일인데 취소 3개만 7일 이내에 반납한다.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근데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하기 때문에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 안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려면 모든 과목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비교 안 하면 고득점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기본서, 교과서 286페이지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교부한 밑줄 치시고요.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이라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 보고 5일이라는 말 딱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나온다고 했죠. 자격 취소만 보고 있다고 해서 자격 정지 때문에 X, 자격 정지 X.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있다. 5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274페이지 절대적 취소. 네, 우리 프린터는 16번. 프린터는 16번, 교과서 274페이지.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망, 해산. 사망, 해산돼도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에 아까 다른 법률로 징역받은 경우도 결격사유라고요. 그래서 폭행죄로 징역 선고받아도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고요. 자격 취소는 이 법이지만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을 그냥 이 법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이라는 말 정리되어 있죠.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우리나라 사람 해부하는 거 좋아해요, 안 해요? 사람 2번 죽인다고 싫어하죠?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이런 식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 취소 275페이지, 교과서는 275페이지, 우리 프린터는 17번에 있네요. 17번.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뜻입니다. 저는 임의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또 뭐 다른 선생님들은 상대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라고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죠. 그래서 임의적 취소 사유는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겸업제한 위반, 법인 겸업하는 것 프린터 24번에 보면은 겸업을 6가지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외에 다른 걸 겸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이동이 용이한 파라솔,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법제 33조 금지행위, 우리 프린터 11번에 있는 금지행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 시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 우리 프린터 3번에 보면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이중, 겸임, 이중, 겸임, 보증금, 이게 순서가 요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금쟁이가 여기 앞으로 가 있는데 금쟁이는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금쟁이, 이중겸임, 보증금, 보증금, 채권, 휴 등, 채권, 휴 등. 프린터에 보면은, 프린터 17번에 보면 다 적어놨죠. 그 17번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프린터 17번하고 절대적 취소는 교과서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사실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가 강의하더라도 다 암기하라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왜 이게 임의적 취소고 절대적 취소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격 사유 해당 업무정지입니다. 279페이지. 279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프린터는 20번에 있습니다. 20번. 프린터는 20번에 결정 공일임, 요게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3개월, 개별 기준,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279페이지, 기본서 279페이지에 보면 그 개별 기준이 6개월 나와 있죠. 6개월짜리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하시고 12번, 13번, 그 다음에 13호 2에 맨 밑에 279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몇 개의 총 동그라미 한 개? 5개죠? 5개 이거라고 5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맨 마지막에 280페이지
280페이지 15번 기타 등등 1개월이라고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1개월이라고요. 자, 결정 공일임이 뭐냐면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고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여기 순서를 지금 조금 바꿔놨는데요. 프린트 20번에 있는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20번. 결정 공일임. 그 다음에 확인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확인 설명서 교부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상반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계약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여기에 3개월이라고 적어놨죠.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요거 사진 하나, 휴대폰 가지고 요 사진 하나 찍어요. 없으면 나누세요, 그냥. 아니, 이 순서가 프린트 20번하고 순서가 안 맞아서 다음에는 순서를 20번 프린트에 있는 거하고 순서를 맞추려고. 그 프린트 20번에 있죠, 20번? 프린트 20번에 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일관되게 순서를 해가지고 계속 암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니까요. 자,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입니다. 보고는 오직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밖에 없다고 했죠? 자격 취소만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고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프린트 39번에 3번, 4번, 5번 취소 3개만 반납한다.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만 보고 규정이 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283페이지. 등록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이 뭐냐면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라고, 묻는 게 청문이 아니고요. 국회 우리 인사청문회 하면 국회의원들이 묻는 거 위주로 하잖아요. 원래 청이라는 건 들을 문입니다. 듣는 게 청문이라고요. 그 들어봐야 되는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사망해산도 등록 취소했잖아요. 그 사망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반드시 이 말 때문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 제측기간 1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아직 요거는 말 안 했는데요. 일단 1년입니다. 1년.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하고 취소 3개만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반납합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지정 취소 사유 286페이지 교과서 286페이지 지정 취소 사유. 우리 프린터는 8번에 있나요? 8번. 프린터는 8번에 있네요. 8번에. 8번 부운정 1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 공개라고 했는데 거짓 정보 공개라는 게 뭐냐면 개업 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고 개업 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정식 명칭은 왕따 시키면 안 된다고요. 이런 개업 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년인데 시험에 1년 대신에 6개월 X, 2년 X로 출제를 했습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청문해야 되는데 사망, 해산은 청문 못한다고 했죠? 사람이 없으니까.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행정 280페이지, 교과서 280페이지,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성계. (280) 280페이지. 이것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옛날에 남양주 이런 데 기획부동산들이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이런 걸 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닙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하는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그 다음에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한다.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요거하고 조금 전에 읽은 거하고 이 두 가지, 요거하고 이거 두 가지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 굴리는 사람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럼 취소되기 전에 본인이 취소될 걸 알아요. 왜냐하면 청문 통지서가 가고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과태료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 등록 취소될 걸 알고 취소되면은 3년 동안 다른 데 가서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죠. 그래서 미리 폐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비위 사실이 있으면 재판에 계류 중이면 사표 못 냅니다. 파면 당하는 거하고 퇴직금 이런 게 다르잖아요. 사표 못 내는데 우리는 그냥 폐업해도 돼요. 등록 취소한다고 해도. 그럼 옛날에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데 그냥 폐업을 해버리면 바로 내일 다른 데 가서 다시 개업할 수도 있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폐업을 1년 했습니다. 1년 했다가 다시 1년 후에 재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 전에 여기 보면은 다시 등록을 하는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지위를 승계하니까 옛날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록을 취소하면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3년 지나야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잖아요.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는 폐업기간만큼은 빼줍니다. 폐업기간이 몇 년 폐업했어요? 1년 폐업했습니다. 그러면 2년만 지나면 됩니다. 그럼 2년 하고 폐업 1년 했으니까 두 개 합하면 3년이잖아요. 3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 안 한다고요. 왜? 이미 죗값을 치렀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돼도 어차피 3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고요.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이게 1년.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1년이 아니라 사실은 6개월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타당해요. 왜? 업무정지를 최대 길이가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6개월만 지나면 죗값을 치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조문에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년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등록 취소는 3년 지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가령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월 1일 날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다시 7월 1일 날 재등록을 해가지고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이 2006년 이런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법제 40조에 있는데 이게 신설되기 전에는 이 기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새 출발했어요. 새 출발. 그래서 그냥 업무정지 9월 1일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으면 업무정지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그럼 1년, 이거 1년 지났어요? 안 됐어요? 이런 처분을 한 날로부터 재등록한 날이 아직 1년 안 지났죠?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 아직 1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럼 정가 기록이 다 승계되기 때문에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이런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에 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전개. 자, 그리고 거기 우리 프린터 44번. 44번에 12번부터 15번, 44번에 12번부터 15번 이 있는데 44번에 프린터 44번에 12, 13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1번은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근데 15번은 이거 아직 안 했는데 15번은 뭐냐면 요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똑같이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인데 단 요 15번은 매수 신청대리입니다. 매수 신청대리. 매수 신청 대리인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12번하고 15번은 둘 다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근데 13번은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12번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많잖아요, 지금. 12번은 2 플러스 1인데 13번은 3 플러스 1이라고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모순이죠.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가 2 플러스 1이 절대적 취소라고 돼 있으니까 단 임의적 취소인데 또는 상대적 취소인데 여기에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다고 12번, 13번. 자, 그래서 최근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3번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 자, 이거는 그러면 절대적 취소입니까? 임의적 취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거 하나 없어도 2 플러스 1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1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는 법 제38조 1항 제8호의 경우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275페이지) 교과서 275페이지 275페이지 맨 밑에서 한 10번째 줄 치엇에 보면 치엇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취소. 그 다만 밑줄 치시라고요. 다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밑줄 치시라고요. 필요적이나 절대적이나 똑같다고 했죠.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똑같다고요. 그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법조문에는 법 제38조 제1항 8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거 없어도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취소라고요. 자, 그러면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거는 절대적 취소다, 임의적 취소다? 이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한 번 이거 빼더라도 이미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업무정지인데 14번은 업무정지. 이게 앞에 2번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고요. 뒤에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프린트 44번에 12번부터 15번까지 15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15번은. 근데 기출문제 12, 13번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행정벌 보도록 하겠습니다.